꽝 2점짜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봄철과 겨울철 지상 1기도 나와 있는데 A와 B는 저기압과 또는 고기압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자, 봄철의 기압 분포의 특징이 어떻죠? 봄철은 가을철과 유사할 건데 어떻다?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한다. 자, 이동성 고기압 발달한단 말은 작은 고기압들인데 우리 한반도를 계속 지나가잖아, 맞지? 그러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뭐 있었지? 저기압. 근데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아 흐려? 맑고 저기압은 흐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가 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봄철은 이동성 고기압 발달, 그만큼 고기압 저기압 주기적으로 줄줄이 지나가는 형태고, 자, 겨울철에는 자,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극단적으로 대륙과 바다에 큰 고기압 저기압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지.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자,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 대륙과 바다 중에 어디가 더 온도 높습니까? 겨울에. 바다가 더 온도 높은 거지? 바다는 얼지 않았잖아. 대륙은 좀 영하 20도, 30도 막 떨어지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대륙 쪽이 고기압을 띠고 있고, 그리고 바다 쪽이 저기압을 띠고 있는 그런 형태. 바로 우리가 기압 형태를 본다면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라 그랬지? 자,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고 동저가 아니라 남고 북저지. 이런 용어를 쓰긴 쓰지만 어쨌거나 바다와 육지의 고기압, 저기압 배치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자, A도 주변보다 숫자가 크고 B 역시 주변보다 숫자가 크니까 고기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가에는 극단적으로 대륙이 큰 고기압, 바다의 저기압. 이게 바로 겨울이 되겠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자, 이게 바로 봄철에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한 일기도가 되겠지. 자, 가는 겨울철 자, 대기 대순환의 규모 A와 B. 당장 지금 A와 B 크기를 보면 될 거잖아, 맞지? 누가 더 큽니까? A가 절대적으로 크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디귿. 우리나라 나의 계절에 주로 한랭 건조한 기단. 자, 한랭 건조한 기단 누굽니까? 시베리아 기단이지. 그러면 이 시베리아 기단은 언제? 겨울이지. 자, 그러면 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단? 양증원 기단. 양증원 기단의 성질은? 뭐라고? 성질. 여기서처럼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한 것처럼 양적이 어떻게 되냐고. 온난 건조했죠.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온난, 그리고 대륙에 있을 거니까 건조. 이렇게 했던 거지. 자, 넘어갈게. 자, 2번. 우리나라 주변 지상 1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온대 저기압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온대 저기압 발달 과정에서 A는 B보다 나중에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전선을 가지고 있다? 폐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거지. 자, 참고로 원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반대 방향, 어쨌거나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체 전선의 형태지만 자, 서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 어떤 가림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게 되면 출렁거리게 되고 이 경계가 출렁거리면서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것은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 밀고 올라가는 것은 온난전선, 이렇게 온대저기압 발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는 무슨 전선? 온난이 한랭이야? 온대저기압에서? 온난. 뒤에는 한랭. 누가 더 빠릅니까? 한랭이.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방향 갈 건데 한랭이 더 빠르기 때문에 현재 보면 따라잡아서 합쳐지게 되는 거지. 무슨 전선? 회색 전선. 맞지? 그러면서 소멸하게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회색 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자 회색 전선 동반하고 있는 형태. 그러면 좀 더 B보다는 A가 D가 되겠지. 자, A와 B는 모두 서쪽으로, 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자,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 돼 있다? 편서풍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바람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말이지. 자, B의 주요 에너지원, 해상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응결에서 방출하는 수문열. 이 수증기의 잠열 말하는 거지. 이거는 누구의 에너지원? 태풍, 열대 저기압의 에너지원. 열대 저기압은 어디서 형성된다? 적도야. 적도를 좀 더 벗어난 이제 열대 및 아열대 해상이었죠. 참고로 적도 부근은 전향력이 얼마야? 0이기 때문에 적도 가까운 곳은 전향력이 약해서 회전력이 약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 맞지? 좀 벗어난 곳이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였죠? 온대 저기압이 에너지원. 감소된 위치 에너지. 감소된 위치 에너지.
참고로 온대저기압은 두 개 전선을 가질 건데 앞에 온난 뒤에 한랭이죠? 그러면 둘 다 누가 밀고 오냐는 다르지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둘 다 만나잖아, 맞지? 그러면 밀고 오는 주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찬 공기는 어디로 가?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자, 그래서 자, 이들이 수평적으로 만날 건데 결과적으로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게 중심이 약간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간다 그 말이지. 그러면 무게 중심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 에너지가 바로 이놈의 에너지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자, 온난화선 앞쪽 무슨 공기? 찬 공기. 자, 뒤에는 따뜻한 공기. 제일 뒤에 한랭전 뒤쪽은 찬 공기. 그럼 이 가운데 따뜻한 공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 전선이 합쳐지게 되면 이 가운데 따뜻한 공기 다 올라가 버린 거지. 더 이상 상승할 애가 없을 거니까 더 이상 한랭전선 내려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래서 폐색 전선 만들면 끝난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나? 자, 넘어갈게. 자, 3번 가나다 온대저기압 동반된 여러 전선 나와 있다. 자, 지금 가는 찬 공기가 밀고 올 거니까 무슨 전선? 한랭전선. 자, 나는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무슨 전선? 폐색전선. 나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갈 거니까 온난전선. 나가 폐색전선 될 겁니다. 가의 전선이 통과하면 A 지점 바람은 북풍 계열. 자, 온대저기압에서 자, 볼게. 한랭전선 지나고 나면 원래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서풍으로 바뀌었을 거니까 북풍 계열 바람으로 바뀌게 되겠지. 자, 하나만 더 확인하면 자, 제일 앞쪽에는 무슨 바람? 온난전선 앞쪽에는 온난전선 앞쪽 아니 따뜻한 게 아니 바람 풍향 남동풍. 자, 사이에 남서 제일 뒤에 북서. 자, 그래서 한랭선 통과하면 남서에서 북서로 북풍 계열 바람으로 바뀐다 그 말이고. 자, 나에서 기온 B와 C. 원래 B와 C는 모두 다 찬 공기인데 지금 만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왼쪽 B쪽에서 C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지. 둘 다 원래는 아주 둘 다 찬 공기지만 서로 간의 거리가 아주 먼 서로 성질이 좀 다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누가 더 차갑다 그 말입니까? B쪽이야, C쪽이야? B가 되겠죠? 더 차갑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든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더 차갑다. 그러면 이런 폐색 전선은 무슨 형? 무슨 형 폐색 전선? 어떤 전선과 닮았습니까? 한랭이야, 온난이야? 한랭이죠. 그래서 한랭형 폐색 전선의 말 쓰지. 반대로 B쪽이 덜 차가웠다면 타고 올라갔겠지? 그때는 온난형 폐색 전선의 말 쓰지. 됐나? 그것까지 좀 합시다. 자, 나의 전선, 가의 전선, 다의 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형성. 맞는 말이죠? 앞에 있는 온난 전선보다 뒤에 있는 한랭 전선이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아서 폐색 전선을 이룬다 그 말이지. 자, 4번 갈게. 자, 우리나라 주변 지상 1기도 역시 온대저기압 나와 있는데 참고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온대저기압이긴 해. 근데 온대저기압 아니면 또 뭐가 나왔죠? 열대저기압은 계속 나오는 거고. 온대저기압 아니면 뭐가 나와? 정체전선 나오잖아. 장마전선. 근데 온대저기압 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다 묶고 다 물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날씨에 많은 영향 주는 거 그걸 말하잖아. 맞지? 그래서 온대저기압 아니면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나옵니다. 자, 다시 갈게. 자, 지금 온대저기압 나와 있는데 자, B쪽에는 지금 1기 기호가 A, B, C 중에 하나라 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B쪽에는 남동풍 불 거고 C는 무슨 바람? 남서. 자, A는 북서. 근데 나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위치가 간축소의 위치고 이 막대기가 바람을 의미하잖아, 맞지? 그러면 자, 지금 이 막대 중심을 향해서 막대가 자, 치고 들어간 형태니까 이거는 남서풍이 되겠지. 그래서 A, B, C 중에 C 위치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구름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죠. 참고로 온난전선 앞쪽에는 무슨 구름이? 충운형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지. 그리고 자, A같이 한랭전선 뒤쪽에는 저군형 구름이 있는 거지. 가운데 지역에 구름이 그리 많지 않잖아, 맞지? 자, 그래서 C 맞다. 자, A에서 남풍 계열 바람이 우세하다. A 쪽은 북서풍이니까 북풍 계열 바람이 되겠지. 자, 나는 C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B의 기온이 15도씨보다 높다. 참고로 자, 지금 온난전선이든 한랭전선이든 이 경계선 위쪽에는 다 무슨 공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되는 거지.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그러면 C쪽은 따뜻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따뜻한 공기가 15도씨다 그 말이지. 그러면 위쪽은 다 15도씨보다는 온도가
낮겠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고. 자, 한 번 더 볼게. 자, 여기서 025 이게 뭡니까? 기압. 자, 참고로 025 나와 있는데 첫째 자리가 무슨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죠. 그러면 이놈은 2.5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숫자가 025, 25, 이 숫자가 500보다 작으면 앞에 뭘 붙인다? 10, 10을 붙인다 그랬지? 그래서 10, 자, 이놈은 2.5가 될 건데 앞에 10을 붙이면 12.5 헥토파스칼. 기압값이었죠? 만약 이 값이 500을 넘으면 앞에 뭘 붙인다? 9를 붙인다 그랬지?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풍속을 한번 볼게. 작은 막대기는 얼마였죠? 2였지. 긴 거 얼마야? 5. 자, 삼각형은 25. 이 사람들아. 자, 풍속 그래서 2m/s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5번. 자, 우리나라 어느 전선 우리나라 통과할 때 자, 여러 가지 기압, 기온, 풍향 변화 나와 있는데 지금 풍향 나와 있고 A와 B는 기온 또는 기압이 될 건데 자, 갑시다. 지금 어느 전선 통과할 때 뭐 전선 하나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온대 저기압 동반된 이 전선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풍향이 나와 있는데 자, 볼게. 영역을 나눠보면 남서, 북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자, 앞에는 지금 남과 서, 남서풍이 많이 불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 뒤쪽 갔을 때는 북과 서, 북서풍이 많이 부는 거지. 그러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무슨 전선이야? 한랭전선 되겠죠. 그래서 한랭전선 통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한랭전선은 어떤 공기가 밀고 오는 거지? 찬 공기가 밀고 올 거야. 그러면 찬 공기가 올 거니까 지금의 기온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겠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 거니까 현재 기온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내려갈 거니까 자, A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맞지? 바로 A가 바로 찬 공기가 밀고 와서 기온이 내려간다. A가 바로 기온이 되겠지.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그래서 B가 바로 기압 되겠죠. 서로 반대되고 있잖아. 맞지? 자,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 지금 남서와 북서 물론 중간에 서풍까지 쓸 수 있겠지만 자, 결과적으로 남서에서 북서로 자, 이거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원래 우리가 온대저기압 통과하는 동안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맞습니까? 맞지? 그런데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쪽에 오른쪽은 풍향 변화 시계 반시계. 온대저기압 지나갈 때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은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풍향 변화죠? 맞나? 왼쪽은 반시계 방향. 이해됩니까? 이거 많이 하잖아. 맞지? 열대저기압도 마찬가지. 열대저기압이든 온대저기압이든 그 저기압이 지나가는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하고 왼쪽은 반시계로 변하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동, 남서, 북서라는 것은 봐봐. 자, 이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온대저기압 중심부의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지? 오른쪽일 때 앞쪽에 남동, 그 다음 남서, 북서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 됐나? 근데 만약에 어느 지점보다 어느 관측지보다 온대저기압 중심부가 아래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남쪽을 지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은 풍향이 반시계로 변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온대저기압 중심부가 서울과 부산 사이를 지날 거야. 그러면 부산에는 풍향이 어떻게 변한단 말이야? 시계로 변하지만 서울은 반시계로 변한다. 이렇게 묻잖아. 물어봐 문제에서.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지금 온대저기압 또 나왔습니다. 3시간 간격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온대저기압 있을 때 어쨌거나 이 경계선의 위쪽은 다 찬 공기다. 자,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자, 온난화선 앞쪽에는 무슨 구름? 충운형이 넓게 펼쳐져 있고 어떤 비가? 이슬비가. 한랭전선 뒤쪽에는 어떤 구름이? 저군형 구름이 물에 정나무 같은 저군형 구름. 자, 무슨 비가? 소나기가. 자, 그리고 구름 같은 경우에 중심부는 저기압 중심부니까 당연히 여기도 구름들이 펼쳐져 있겠죠? 근데 아래쪽에는 구름이 없더라. 자,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동, 남서, 북서로. 됐지? 자, 갈게. 자, 기억. 소나기가 내리고 북풍 계열 바람이 분다. 어딥니까? 한랭전선과 관련돼 있는데 앞이야 D야? 한랭전선의 D. 자, 구름이 거의 없고 남서풍이니까 두 개 전선 사이가 되겠죠? 가운데가 될 겁니다. 자, 충운형 구름 영향받는다. 그 말은 온난전선의 앞쪽이 되겠지?
자, 기역일 때 저군형 구름 발달. 지금 기역 소나기가 내리고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저군형 맞습니다. 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디귿일 때보다 기역일 때는 없다. 자, 디귿은 아까 이슬비라 그랬죠? 자, 그리고 가운데는 니은은 비가 내리지 않고 디귿은 이슬비, 지금 기역 소나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지. 저군형 구름이니까. 자, 일기 현상 순서. 자, 제일 앞에 누구야? 무슨 전선? 온난, 한랭. 온난 전선. 그러면 디귿, 그 다음 사이 니은, 마지막 기역이 되겠죠? 디귿, 니은, 기역. 자, 7번. 가라 어느 해 우리나라 영향 준 어떤 전선. 이 전선 뭡니까? 정체전선, 장마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온대저격과 장마전선 중에 문제가 나온다. 자, 확대할게. 자, 그러면 지금 정체전선, 장마전선 나와 있는데 위쪽에는 오호츠카이 기단,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자, 초여름에 원래 오호츠카이 기단이 영향 미치다가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져서 올라오는 거잖아, 맞지? 서로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자, 하나만. 오호츠카이 기단 영향 줄 때 어떤 특징이 있죠? 오호츠카이 기단. 나타나는 현상. 팬 현상. 높새바람. 맞지? 높새바람. 자, 공기가, 자, 바람이 산을 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한다? 어떻게? 고온, 건조. 맞지? 근데 산을 넘는 과정에 공기가 강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고온, 건조하대. 자, 그랬을 때 어느 지방에서 피해를 받는 거죠? 태백산맥을 넘으면? 태백산맥 넘으면 그 고온, 건조화된 공기가 있어 농작물이 막 바싹 마르잖아. 피해를 받는 거지? 어느 지방이야, 그 지방이? 뭔 영남이야, 이 사람아. 영서. 아니, 산맥의 서쪽이잖아. 강릉이나 동해나 속초나 이런 게 영동 지방이고. 산맥을 넘으면 영서지방. 뭐 춘천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서울권이죠. 수도권. 자, 갑니다. 다시 갈게. 자, 이 전선은 편서풍 영향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이 정체전선은 남북계 동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고 위에 있는 오호츠카이 기단이나 또는 밑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 서로 세력이 세지면 남북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 참고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뭐랍니까? 오호츠카이 기단이 세져서 남쪽으로 밀어내면 남하. 북태평양 기단 힘이 세서 위로 올리면 북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볼게. 그래서 북상 또는 남하를 한다. 자, 고온다습한 기단 세력 7월 15일보다 7월 16일. 자, 고온다습한 기단이 누굽니까? 어쨌든 다습하단 말은 바다에 있는 거. 둘 다 바다니까 둘 다 다습할 거고. 근데 고온이란 말 썼잖아, 맞지? 그러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을 말하겠지? 자, 이놈의 세력이 세인단 말은 이 전선을 어떻게 한다? 위로 올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15일과 16일 봤을 때 누가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까? 16일일 때 더 올라와 있잖아, 맞지? 자, 15일일 때는 정체선선이 우리나라 한반도 아래쪽에. 근데 16일은 올라와 있으니까. 자, 디귿. 7월 18일 우리나라 남부지방 날씨 북태평양 기단 영향. 어쩌나 그 전선의 이 전선의 아래쪽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 영향을 받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 될 거니까 우리나라 남부지방 아래쪽은 지금 북태평양 기단 경계선 아래쪽이 북태평양 기단이니까 북태평양 기단 영향 맞지? 됐나? 자, 8번. 자, 기단 한번 봅시다. 지금 온도와 습도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자, 다시 갑시다. 자, 온도를 결정하는 건 위도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은 다 한랭한 것이고, 아래쪽은 다 온난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들의 위치가 만약에 바다 위에 있다면 습한 것이고, 육지 위에 있다면 건조한 거지? 자,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자,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한랭, 수변이지? 그럼 A는 누구야? 오호츠카이 기단. 자, B는 고온 다습이 되겠죠? 자, B가 뭐다? 북태평양 기단. 자, C는 저온이고 건조할 거니까 C는 시베리아 기단. 자, D는 현재 온도가 높지만 습도가 낮다. 양적 기단 되겠죠? 다 정했습니다. A와 B가 만나면 정체전선, A와 B, 오호츠카이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맞고, 자, 우리나라 C의 영향 주로 받는 계절 북서풍. C는 시베리아 기단, 북서풍 맞습니까? 참고로 이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잖아, 맞지? 자, 고기압. 그리고 바다 쪽은 고기압, 저기압. 북태평양은? 태평양은? 저기압 되겠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니까. 그래서 고에서 저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 북서풍이 부는 거고. 우리나라 영향 미치는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은 어느 계절? 봄과 가을. 둘 다야. 물론 봄이 더 명확하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이때는 어떤 기단이다?
양쯔강 기단이다. 봄, 가을 양쯔강 기단은